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이하여 노무현의 정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금정고시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학생운동도 일부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았다고 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마 항쟁 사건의 무료 변론을 맡고 거기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상 위에 또 다른 세계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좌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아니고 늦게 좌편향적 사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민중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노무현은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민변을 하면서 사회에 주목을 받았고, 이를 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에 불러들이면서 노무현은 사실상 정치를 시작하게 됐죠. 당시 청문회가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노무현은 일학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후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고, 본인 스스로 자기는 누구보다 떳떳하다 라는 그 캐치프레이 하나만 가지고, 그동안 공부해온 법률 지식만 가지고 막상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정치를 해보니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인간미가 있고 마음씨 착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늦게 사상적으로 조금 좌편향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미국과의 갈등도 있었고,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그런 것에 초점을 뒀다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마침내 비정규직을 늘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에 들어서고 또한 민변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미동맹, 국제관계 모든 분야에서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이 강경했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사람 바지가라에 맞았고 형님 백만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참으로 한심했죠. 옛날의 이런 문제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고초를 겪었죠. 당시에 국무총리, 지금 현 국무총리 이낙연이 얼마나 험한 소리를 했습니까? 노무현 정부에 비판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빨리 현실을 깨닫고 어제까지 참석한 부시 대통령하고 한미 FTA도 체결했고 이라크 파병도 했고
제주 해군기지도 착공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신자유주의자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만으로는 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의 국민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는 건 한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 법조계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경제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역시 노무현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으로 막상 대통령이 되어 보니까 직면한 문제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스스로 그것을 터득하고 깨달아가는데 누구보다 빨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도 체결을 했고, 이라크 파병도 기꺼이 허락을 했고, 우리 제주 해군기지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민주당 떨거지들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외톨이가 되지도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비록 많은 정치 경험이 없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고초를 겪고, 처음에는 약간의 실수를 하고 늦게 그 터득된 자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정치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서울대 법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서글픈 일이지만 그때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나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제도 부시 대통령이 기꺼이 참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지식만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를 법인화 해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하나 민주당 떨거지들이 이분 도와주신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경제 문제도 있고 국제 문제도 있고 외교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법률 지식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법인화 해가지고 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에 내놓고 그 후배들이 앞으로 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서울대 법인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 그때 이런 말도 했죠. 대통령 하기 참 힘들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솔직한 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됐어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5천만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참 보면은 정말로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죠. 그리고 소탈하고 이웃집 아저씨 같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추구하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문재인가 말하는 사람 중심 사회가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뭡니까? 행복하고 먹을 것 충족하고 그런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권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팽당하고 마침내 자기가 그처럼 도덕적으로 내세웠던 그 깨끗한 정치가 대통령 자리에서 막상 물러나서 보니까 외톨이가 됐지.
젊은 검사들한테 불려가서 당신 말이야 골프 가방에 미국 갈 때 1호 비행기에 돈을 넣어갔느니 허드슨 강변에 예? 그 집은 무슨 집이니? 증거를 착착 내놓고 따지니까 대통령 본인 스스로 자기가 그처럼 추구했던 그 도덕의 흠결이 드러난 것입니다. 난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도덕적으로 깨끗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 모든 책임이 다 나한테 있구나.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나마 자신에게 모든 것을 원망하면서 부엉이 바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젊은 사람들, 검사들이 증거를 하나둘씩 내놓을 때 그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너무도 부끄럽지 않겠어요? 어쨌든 가족이 받았던, 옆에 있는 친인척이 받았던,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듣고 갔습니다. 이 얼마나 영웅적인 일입니까? 물론 대통령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데서는 박수 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슬픔이고 국가의 불행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당당히 제가 했다면 제 값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내 아쉽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문재인 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본인께서 대통령을 하고 보니 야, 정치가 정말로 어렵구나. 이런 정치를 문재인이 하지 마라. 니는 그냥 대통령 비서로 끝내라. 자기 임기 동안 문재인 옆에 두고 보면서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를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행사를 한다고 거대한 구판을 벌려놓고 떼거지로 달려가서 노란 풍선과 노란 리본을 두고 이 구판을 벌리는 것을 보면서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셨다면 이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들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그 정신을 개성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을 개성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실 때 컴퓨터 모니터상에 유서가 있었는데 나는 사실 지금도 그 유서가 누가 죽으면서 유서를 갖다가 본인이 자필로 쓰고 사인을 해야 유서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법조인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겠어요? 그런데 컴퓨터에 해놓은 거예요. 그거 누가 발견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병원에 실려갈 때 김경수가 제일 먼저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문재인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한다고 이 거대한 구판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분노를 느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에는 자편학적 사고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 자기 고집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국제관계라 응? 또 우리 5천만 국민을 앞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사고만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구나 스스로 터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그 추구했던 그런 정치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노무현 정신을 계속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감옥 갈 때 이 사람들 입도 한 번 못하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당선된 사람 있습니까? 다 배신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부엉이바에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고 난 대통령 뒤에 유수대로 한다면은 나를 하장해라. 왜 하장하라 했겠습니까? 나는 하장하라고 그 자기 유서에 글 쓰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내 무덤을 아주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엄청난 무덤을 1000평이나 되는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 거대한 구판을 벌리라고 노무현이 이야기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 노무현이 추구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도 했고 이라크 파병도 했고 제주 해군 기지도 했고 우리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기꺼이 할 거는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뭐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 뭘 했다고 하는 건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외국 비행기를 타고 여러 수십국 나라를 왔다 갔다 했는데 갔다 와서 뭐가 성사됐고 국제관계에서 뭘 얻어왔는지 한 번도 들어본 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뭐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있다니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을 뽑지 않았지만 그분을 정말로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다. 소탈한 사람이다. 이 아저씨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을 대통령으로 믿었죠. 그런 분이 문재인 넌 정치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죠. 자기도 안 한다고 자기 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으면 5천만 국민을 생각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치가 도대체 뭡니까? 초딩 수준도 아니고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청년 실업은 실업대로 중소기업 상인들 전부 다 몰락하고 대기업 다 도망가고 이런 나라 만들었고 이게 노무현 정신이에요? 양심이 있다면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앞에 가서 얼굴도 드러내면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시다면 이 꼬라지를 보고 앞으로 너희들 내 찾아오지 말라고 이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사에 놓은 그 이낙연이 발언함을 찾아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 시절에 이낙연이가 당시에 그 분리된 야당 대표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그 말을 딱 돌려가지고 문재인에게 딱 주면 딱 맞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노무현 정신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노무현은 진정 국익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